후보자님, 근데 그 트럼프 미국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미국은 그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그거를 가장 크게 보고 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를 않고 자꾸 짓밟고 억압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다면 여러 군데 병원에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무대뽀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한 적어도 트럼프는 분명히 부정선거를 추출하려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만의 어떤 문화야. 미국은 마약이 합법화됐잖아. 그만큼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 사실은 합법화되기 전에도 공항 같은 데서 음료수 마시듯이 마약을 먹어. 그만큼 이제 미국은 그 어떤 미국만의 문화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중요치가 않은 거지. 우리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범죄로 다루고 있고 그 마약 사건 거기와 관련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우리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합법화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틀려도 너무나 틀린 거지. 옛날에 우루과이 대통령이 굉장히 성인군자형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소식입니다. 도심 거리에 모인 수만 명 시민들이 눈물과 박수로 운구마차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임 기간부터 마지막까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잃지 않았던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89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009년 대선에서 당선된 무이카 전 대통령은 5년 재임 동안 우루과이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 급여 90%를 빈곤 퇴치 단체 등에 기부하고 관저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교회에 텃밭 달린 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십 년 된 비틀 차량을 직접 몰고 출퇴근하는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계 은퇴 후에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무이카 전 대통령. 지난 1월 항암 치료를 포기하면서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자 기적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정말 성인군자형 그런 대통령이 사실은 우루과이에 2,000원짜리 마약을 합법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틀린 거야. 가난한 마약 중독자로 사느니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유한 마약 중독자로 살아라. 어차피 마약은 못 끊는 거 아니냐 니네들. 그런 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 틀려. 근데 우리 한국처럼 교육적인 나라가 마약을 합법화한다?
마약 중독자를 마구 죽인 대통령도 있어. 마두로 대통령의 직을 포기시키는 방안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내년 1월 임기 종료 전 사퇴를 설득하기 위해 마두로와 측근들의 사면안을 포함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쳤다라는 생각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베네수엘라 제 인생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성 서울의 한 번화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처형한 사람이거든. 아마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면 같지 마약을 합법화하고 아무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가지 내가 않는 미쳤다라는 생각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전문가 어찌되었던 그거는 문화적 차이가 엄청 커. 메스버 그래서 사실 미국인이 봤을 때 뭐 마약 그런 거는 조금 틀려. 완전히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거든. 근데 부정선거만큼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범죄, 가장 중대한 범죄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부정선거에 그렇게 투쟁했던 윤석열의 인권을 억압하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적인 차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산주의자로 본다는 게 아니거든. 그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워낙 독재 체제의 어떤 최후의 발악이었지.